네, 방송 언어 12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9쪽이고요. 교재 본문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부록에 해당하는 316에서 317쪽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단수 표준어,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복수 표준어, 표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단수 표준어는 비표준어와 표준어 가운데 표준어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고, 복수 표준어는 복수의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일단 그래서 316쪽에 그리고 317쪽, 여기에 이제 일단 17항을 보면 316쪽에 있는 17항을 보면 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가지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인다면 하나의 형태만을 선택해서 단수로 표준어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 말, 발, 푼, 이제 그 단위 명사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만 쓰고 서돈, 너돈, 서말, 너말, 서발, 너발, 서푼, 너푼 이렇게만 쓰겠다는 것이죠. 세네라는 표현은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그 도량형 단위인 냥, 돼, 섬, 자에는 석, 넉만 쓰고 선어나 세네는 인정하지 않아서 성냥, 넉냥, 그 다음 석대, 넉대, 석섬, 넉섬, 석자, 넉자 이렇게 이제 그 수사를 붙임에도 딱 정해진 형태로만 인정을 하는 그런 단수 표준어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려고만 인정하고 가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봉숭아와 봉선화는 인정하지만 봉숭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봉숭아는 고유어고 봉선화는 한자어예요. 근데 이제 봉숭화 해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호녀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316쪽을 한번 좀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제 일상에 잘 안 쓰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거든거리다는 아니고 거든거리다, 구워박다 다 좀 낯선 거죠. 근데 귀옛골이라고 하지 않고 귀골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중에 귀옛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띠임, 띠임이라고 한다든지 표기 잘 받으세요. 귀지, 까딱하면, 꼭두각시 아니고요. 꼭두각시이고요. 꼭두각시, 내숭스럽다, 냠냠거리다, 그런 것들이죠. 방금 말했던 넉을 쓰는 경우와 이런 돈, 말, 발푼일 때와 냥대, 섬자, 도량령에 따라서 선택되는 수사가 달라진다는 거라든지, 더부룩하다, 이런 것들인 겁니다. 네, 보통 틀리지 않을 것 같고, 317페이지로 또 넘어가면, 멸우치? 네, 멸치. 그 다음에, 본새가 아니라 본새. 흔히 본새라고 해야 되고, 봉숭아. 네, 뺨, 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쌍판대기가 아니라 상판대기,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여기 또 이제 돈말 발푼하고 냥대석 섬자의 경우에 선택하는 수사가 다르다는 거 확인을 하고 있고, 설령, 지금은 틀리지 않으니까, 시름시름, 쓴벅쓴벅, 아궁이, 지금이야 안해라는 표기를 쓰지 않지만, 이런 것들,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수 표준어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의 형태, 기억의 형태만을 선택한다는 거. 네. 그리고 317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천정이 아니라 천장. 네네. 아마 이런 것도 좀 많이 틀릴 텐데, 천정부지의 경우에는 이때는 또 아예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단수 표준어의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고, 복수 표준어는 이제 318쪽으로 가보면 되는데요. 복수 표준어는 양쪽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18항과 제19항에서 이에 대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8쪽에 있는데,
네, 예 대답할 때 네와 예를 모두 인정한다든지 괴다와 꾀다 등의 고이다 꼬이다를 모두 인정한다든지 또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뭐 고가, 꽃가, 고린내, 코린내를 모두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19항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복수표준어 이제 18항의 예를 318페이지에 봐보면 뭐 쇠가죽도 되고 소가죽도 되고 그러니까 쇠와 소를 모두 인정하는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뭐 괴다 고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19항의 경우는 어감의 그런 미묘한 소위 뉘앙스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들을 모두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슴칠해도 되고 개슴칠해도 되고 고가옷도 되고 꽃가옷도 되고 고린내도 되고 코린내도 되고 근데 꼬린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구린내, 쿠린내, 거리마다 깨름하다 뭐 이런 거 나부랭이, 너부랭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는 18항과 19항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제 3장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요거는 지금 그 교재 본문에서는 3.2.1.3 우리가 지금까지는 발음 변화를 표준어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포커스를 뒀다면 여기 교재 200페이지서부터 살펴보는 교재 본문 200페이지서부터 살펴보는 3.2.1.3에서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거 그러니까 고어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한자어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방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조 뭐 강의 자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 자료를 보면 9쪽 하단에 보면 고어란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옛날 단어들인데 이들을 표준어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20항의 내용이다 해서 설걷다, 애달다 등은 표준어에서 제외되고 설거지하다, 애달프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어를 버리고 이제 신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319쪽을 보면 319쪽 네. 뒤에 부록 부분이죠. 319쪽을 보면 봉 대신 난봉, 낭 대신 낭떠러지, 설걷다 대신 설거지하다, 애달다 대신 애달프다, 워기나무 대신 오동나무, 오얏 대신 자두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쓰던 고어들을 버리고 신어를 선택하는 네, 고어를 처리하고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하는 것이 1번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한자어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강의 자료 10쪽입니다. 강의 자료 1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강의 자료 10쪽에서 한자어 부분을 보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고어의 경우에는 고어가 이제 사용하지 말고 신어를 선택하지만 한자어의 경우에는 한자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고유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은 21항과 그러니까 22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항의 경우에는 이제 한자어 고유어 계열이 널리 쓰이는 것이고 22항은 이제 한자어 계열이 널리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한자어 계열 말약, 건빨래 등에 대해서 고유어 계열인 가루역, 마른빨래 등이 인정되는 것이 21항의 경우이고 고유어 계열인 개다리 밥상이나 맛상 등에 대해서 한자어 계열인 개다리 소방과 겸상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22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고유어만 선택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자어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19쪽을 보면 319쪽 얘들을 한번 봅시다. 네. 고유어 계열, 즉 21항의 경우에는 고유어 계열을
이제 그 표준어로 선택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루약이라고 하지 말약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네, 뭐 구들장은 알지만 방돌은 모를 것이고, 네, 뭐 까막눈은 문맹을 말하죠. 맹눈이라고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닥다리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죠. 늑다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빨래냐 한자어 있는 마른 빨래냐. 그래서 어쨌든 기역 즉 고유어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마 화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그게 성냥의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슬문 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22항의 경우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잇고 이제 한자어가 표준어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기역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린다. 그래서 소반이란 말이 작은 밥상, 이제 이 개다리 소반이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면 그 이제 주막집에 가면 조그만 그 상이 나오는 건데 그 밑에 밥상에 그 상다리가 개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해요. 소반이 이제 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다리 밥상의 형태를 버리고 한자인 개다리 소반을 선택한다든지 마주하는 상은 맞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버리고 겸상이라고 한다든지 잔뜩 엄청 많이 쌓아서 먹는 밥은 그냥 높은 밥이라고 하면 되는데 고봉밥, 단벌 신살대 단벌 호단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어를 표준어로 더 선택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321페이지에 가봐도 역시 뭐 그런 단어들의 여기 보면 윤달의 그 군달이라고 했어요. 군더더기 달이라는 뜻이죠. 윤달은 군더더기 달.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유니월 그러면 2월이 있고 유니월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군달이다. 군더더기 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옛날에는 이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칫솔로 통일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휘 선택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고어, 한자어, 방어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에 대한 것인데요. 네, 방언에 대한 것은 25항입니다. 25항. 방언에 대한 것은 이제 25항인데, 잠깐만요. 네. 네, 방언에 대한 것, 23항하고 24항도 뭐 같이 살펴보죠. 321페이지 하단을 가보면, 이제 우렁싱이랑 멍게가 똑같고, 뭐 물방개 선두리 뭐 같은 말이지만, 이제 니은 형태를 버리고 이제 기역 형태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24항의 경우도 지금 321페이지를 보고, 네, 24항은 321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네,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22쪽에 가보면 기민머리 뭐 이런 식으로 생인손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의 자료 방언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보면 10쪽 중간 부분에 방언입니다. 방언을 강의 자료 10쪽의 중간 부분 방언을 표준어 규정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한데 제23과 제24항이 이에 해당한다. 24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되면 그것을 표준어로 삼되 원래의 표준어도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자는 입장이고 제24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좀 정확하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23항은 복수 표준어이고 24항은 단수 표준어입니다. 네, 그래서 321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멍게, 우렁생이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4망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로 널리 쓰이게 됐을 때 이 방언 형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두 가지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 24망은 복수 표준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면 24항은 이 사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고 표준어 단어가 안 쓰이게 되면 네, 이제 그 방언 형태를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어떠냐면 귓머리를 버리고 귀밑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수 표준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23항의 대표적인 얘기로 멍게, 우렁생이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복수 표준어가 되고, 24항에는 방언이던 귀밑머리, 까문게다, 막상, 빈대떡 이런 단어들이 표준어를 밀어내고 단수 표준어로, 이들이 표준어이던 이것에 대해서 단수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강의 본문은 202페이지인데요. 지금 그 부록에 해당하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제25항 322쪽, 네, 제25항 322쪽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가면은 복수 표준어 다 인정하는 거죠. 복수 표준어에 대한 것이 쭉 33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단수 표준어는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정답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표준어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경우고요. 복수 표준어는 둘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수 표준어의 경우는 이제 25항인데 25항의 경우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자는 그런 입장이죠. 이 가운데 원래 비표준어였던 까탈스럽다가 2016년 표준어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원래는 비표준어였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이제 교재 210조 교재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다의 경우는 안절부절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어의 의미전이 혹은 감염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좀 이거는 달랑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뭘 보냐 하면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그냥 일단은 무슨 얘기냐. 일단은 안절부절 못하다의 경우는, 자, 안절부절 못하다와 안절부절하다도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주책이다, 주책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전혀 전이되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 안절부절 못하다의 경우 이는 안절부절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부정어의 의미전이 혹은 감염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따른 것이다. 즉 주책이다, 주책이 없다의 경우는 둘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복수로. 왜냐하면 얘 제 주책이야. 제 주책이 없어. 의미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전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책이다에서도.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다의 경우는 안절부절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책이다, 주책이 없다는 다르게 부정의 의미가 전이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좀 의미가 좀 안절부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와 안절부절 못하다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심의위원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26항의 복수표준어, 네, 26항의 복수표준어. 네, 여기서는 복수표준어에서 지금 강의 자료 10쪽입니다. 네, 강의 자료
강의자료 11쪽입니다. 강의자료 11쪽 마지막 페이지 11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수 표준어에서는 감감무소식과 감감소식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데 이거는 느낌이 탁 오죠. 부정의미가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감감무소식의 부정어 무의 의미가 전이되어 감감소식만으로도 감감무소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안절부절하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책이다나 주책 없다의 경우는 또 그리고 감감무소식, 감감소식의 경우는 부정의 의미가 전이가 되어서 예를 들면 주책이 없다라는 의미라든지 감감무소식 무가 없어도 주책이다나 감감소식에서 그 부정의 의미가 전달됐다고 보지만 앞서 살펴봤던 안절부절 못하다와 안절부절하다의 경우에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 혼동하는 넝쿨, 덩굴, 그리고 눈대징, 눈어림, 눈짐작, 그 다음에 대우, 된통, 되게, 대우라는 말은 거의 안 쓰는데요. 보조개, 보루물, 아무튼, 어떻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복수표준어가 325쪽부터 잔뜩 있거든요. 네, 325쪽부터 330쪽에 있다 보니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넝쿨, 덩굴 둘 다 표준어예요. 그다음 눈대징, 눈어름, 눈짐작 다 표준어. 대우는 거의 안 쓰는데 된통, 되게 뭐 이거는 다 보조개, 보름을. 네,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동일한 의미지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2.2 표준어의 변동 부분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의 변동 부분은 앞 페이지로 와서 본문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 203쪽 표준어의 변동에서 네, 쭉 지금 여기는 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없고 이런 단어들이 표준어로 추가됐구나. 뭐 또 이제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강의자료 11쪽에서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원칙은 언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립국어원에서 2011년, 2014년, 15년, 16년 새로운 표준어가 매년 이 교재가 이제 나온 그 직전까지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년 새로운 표준어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3쪽부터 212쪽까지 매년 추가되는 새로운 표준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 말고 우리말 셈이라는 사전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 봤을 텐데요. 우리말 셈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단어 뜻도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 단어를 새로운 표준으로 추가할 것이냐 마냐를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표준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3쪽을 보면 2011년에 새로 추가된 표준어가 있습니다. 간질이다. 사실 간질이다라는 말보다는 간지럽히다 더 많이 쓰죠. 나무새스럽다. 난 남사스럽다.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사실은 추가된 표준어가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게, 예를 들면 복사뼈보다는 여러분 복숭아뼈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토담이란 말을 보다는 흙담을 많이 쓰고 허섭쓰레기보다는 허접쓰레기를 더 많이 쓰니까 추가된 표준어가 훨씬 나나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 지금 그 203페이지 맨 끝에 보면 개발세발과 괴발개발이 있어요. 원래는 괴발개발밖에 없었는데 지금 개발세발이 추가된 거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세발은 개의발과 새의발이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발세발이 추가된 표준어입니다. 네, 그리고 204쪽으로 가보면 뭐 날개에 추가돼서 나래가 추가가 되었고 뭐 내음이 추가되고 눈꼬리 뭐 이런 것들 뭐 손주도 2011년에 표준으로 추가된 거예요. 쭉 내려가 보세요. 뭐 어수룩하다가 아니라 어리숙하다도 2011년에 네, 이렇게 추가되었고 밑에 쭉 보면 새치름하다에다가 요즘은 새초롬하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그만큼 사실은 특히 어휘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언어 변화는 음운 변화, 문법 변화, 어휘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휘 변화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어휘의 그야말로 등장과 소멸의 과정들이 생각보다 몇십 년 사이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 표기 자체를 모두 인정한 것, 네, 205페이지에 가보면 네, 모두 인정한 뭐 택견과 택견, 뭐 품새,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2014년 205페이지, 2014년에 새롭게 추가된 것, 네, 새롭게 추가된 것 이렇게 한번 보면 구안하사, 네, 구안괴사에서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거죠. 굽실과 굽신 모두,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뜻이 살짝 차이가 나지만 추가된 표준어, 아까 개발과 개발세발처럼 개게다와 개기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네, 어감 차이가 있지만, 추가 표준어로서 개기다가 등장을 했고, 뭐, 꿰다와 꽃이다. 의미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놀잇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보면 섬짓이 섬뜻과 의미는 좀 다르지만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섬짓하다, 섬짓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역시 마을과 마실, 예쁘다, 이쁘다, 뭐 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뜻은 좀 애매하게 다르지만 추가된 거는 가오리연과 꼬리연. 사실은 옆에 뜻 차이를 지금 다 소개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꼬리연은 긴 꼬리고 가오리연은 가오리 모양이 다르지만 어쨌든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소개를 한 것이고 뭐 의논, 의론, 네, 이런 것도 한번 다 잎사귀와 잎새 이것도 의미가 다 다르죠. 그러나 이제 표준어로 푸르다, 푸르르에도 조금씩 의미 차이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네,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9쪽에도 가보면 역시 뭐 이제 네, 이렇게 추가가 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10쪽 네, 2016년에 새로 추가된 것 네, 뭐 걸판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까탈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어릴 때는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문제 내면 까탈스럽다는 쓰면 안 되는 틀리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네,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2쪽부터 218쪽까지의 얘는 뭐냐면요. 한국어문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에서 표준어의 변동을 2010년 기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료 11쪽을 함께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2011년, 14년, 15년, 16년 목록은 모두 복수 표준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어휘 사용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구어 말뭉치, 문어 말뭉치 그러는데 구어는 녹음 자료들이고 문어는 뭐 신문이나 작품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게 소위 말해서 거의 빅데이터 수준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사용 빈도수나 그런 걸 확인해서 표준어로 인정할까 말까를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방금 지금 한국어문기자협회에서는 서적과 신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적보다는 신문에서 비표준어에 대한 사용 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서적도, 물론 서적도 책도 책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잡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규범적인 서적을 말을 하겠죠. 상대적으로 신문의 경우에는 뭐 외래어도 더 많이 쓰고, 뭐랄까, 뭐 사건을 소개하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비표준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욕구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들이 규범을 지키려는 경향이 신문보다 강하고, 신문은 서적보다 현실어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신문보다는, 여기는 이제 기자협회에서 이제 신문기자협회에서 한 것이고,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중파 방송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방송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네. 표준어는 특히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표준어가 추가될 것이고, 또 동시에 어느 날 표준어의 지위를 잃고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강의 자료는 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213페이지부터 한번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래와 기해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그 도표에서 보면 서적과 신문을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봐도 한쪽은 뭐 길래는 좀 더 문어적인 표현이고, 기해는 좀 더 반대로 말했어요. 길래는 구어적, 기해는 문어적, 그런 속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자를 많이 쓰느냐, 손주를 많이 쓰느냐, 뭐 그래서 먹을거리, 먹거리. 그래서 서적과 신문의 차이, 그런 것들을 쫙 살폈는데, 좀 과거의 자료라서, 그래서 216, 217 가보면 뜰악과 뜰, 내음과 냄새, 나래와 날개, 그 다음에 217쪽에서는 엉큼하다와 은큼하다, 떨어뜨리와 떨그다, 굽실거리다, 굽신거리다, 만날과 맨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무래도 새롭게 표준어로 선정된 애들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서적과 신문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이제 이런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표준어까지 해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 뒤에서 아까 보니까 딱 표준어 끝나니까 복수 표준어 딱 끝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한 331페이지에 표준 발음법하고 딱 나오게 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주 개괄적인 문어화법, 구어화법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방송원어를 듣고자 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일종의 뭐 연계 전공으로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글을 쓰거나 언론 개통에 나가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일 테니까,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한 것은 기본 오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끝났고, 이제 그 외에 뭐가 남았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규범 문법에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외래어 표기법과 네, 이제 외래어 표기법과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보다시피 대부분 부록이고 245쪽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규범적인 그런 어떤 그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의 논의는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표준어와 관련되는 1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